69세 치과의사의 밤의 경고. 70대 박씨의 틀니와 삶의 무너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평생을 치과의사로 살아온 69세 박철수입니다. 제게 치과는 단순히 치아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환자들의 삶과 희망을 엿보는 작은 창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의 환자들을 만날 때면 저는 그들의 구강 건강 속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곤 합니다. 70대 박 씨는 제게 잊을 수 없는 환자 중 한 분입니다. 그는 낡은 틀니를 불편하게 끼고 다니셨고 잇몸은 퉁퉁 부어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치아 관리에 소홀했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치아가 빠져 틀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니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았고 잇몸 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결국 그의 구강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음식 섭취는 물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틀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삶은 낡은 틀니처럼 삐걱거렸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거나 노년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구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의 안타까운 경험을 거울 삼아 60대 이상이 반드시 피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많은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노년의 입속 풍경. 왜 젊음과는 다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6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나무처럼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뼈는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은 입속 환경에도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침 분비량 감소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침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자정작용,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작용,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저하되어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이는 입안 건조증을 유발하여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충치나 잇몸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건조한 입안은 세균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잇몸 조직 또한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잇몸은 치아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잇몸 조직의 탄력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이는 잇몸 질환으로 이어져 치아를 지지하는 뼈까지 손상시키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건물의 기둥이 약해져 건물이 무너지듯 약해진 잇몸은 치아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아 자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이 닳아 없어지는 치아 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낭질이 손상되면 치아 내부의 신경이 노출되어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치아 시린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돌덩이처럼 치아도 점차 닳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은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질환은 구강 건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잇몸 염증이 더욱 심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잇몸 질환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당뇨병은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 조직이 약해져 잇몸뼈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가 빠지기 쉽고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약해진 잇몸뼈는 치아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노년층이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진 약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항우울제 등은 침 분비량을 감소시켜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약물은 잇몸 과다 증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입속 풍경은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며 더욱 세심한 관심과 개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처럼 노년의 구강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6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 5가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마치 낡은 배에 불필요한 짐을 버리듯 반드시 피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들이 있습니다. 박 씨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습관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3번향 치질.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키는 과요불급의 습관. 흔히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양치질을 강조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의 플라크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 잦은 칫솔질은 마치 사포로 피부를 계속 문지르는 것처럼 잇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잇몸 조직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약해지고 잇몸 퇴축이 진행된 노년층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칫솔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지를 마모시켜 치아가 시린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플라크가 더 쉽게 부착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후 30분 후에 꼼꼼하게 칫솔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후 30분은 음식물 찌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침이 산성 성분을 중화시킨 후이기 때문에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쌓인 세균을 제거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플라크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친 칫솔과 힘준 양치질, 연약한 잇몸에 상처를 내고 치아를 닳게 하는 폭력적인 습관.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마치 묵은 때를 벗기듯 거친 칫솔을 사용하거나 온 힘을 다해 빡빡 문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습관입니다. 거친 칫솔은 마치 칼날처럼 연약한 잇몸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 잇몸 퇴축을 일으켜 치아 뿌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치아 뿌리는 신경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극심한 시린 증상을 유발하고 충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힘을 주어 닦는 것은 마치 돌덩이를 갈아내는 것처럼 치아의 범낭지를 과도하게 마모시켜 치아가 시린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손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나 어금니 안쪽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소중한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섬세한 칫솔질이 노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치약 없이 물로만 하는 양치질, 플라크 제거 효과는 미미하고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무방비 상태. 치약에는 플라크 제거를 돕는 연마제와 계면활성제,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물소, 잇몸 질환 예방 성분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로만 하는 양치질은 마치 물로만 설거지하는 것처럼 음식물 찌꺼기를 어느 정도 씻어낼 수는 있지만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인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침 분비량 감소로 인해 플라크가 더 쉽게 쌓이고 잇몸 질환 발생 위험도 높기 때문에 치약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치아 범낭지를 강화시켜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잇몸 질환 예방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잇몸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치아 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마제 함량이 낮은 치약을 선택하고 치아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처럼 치약 없는 양치질은 구강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 소홀, 잇몸 질환의 씨앗을 키우고 치아 상실을 부르는 위험한 방치.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표면의 플라크를 제거할 수 있지만 치아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어있는 플라크나 음식물 찌꺼기는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치아 사이는 마치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와 같아서 플라크가 쌓이기 쉽고 이는 잇몸 염증을 유발하여 잇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이동하면서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가 좁은 경우에 사용하며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간격이 넓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사용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잇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치아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을 청소하지 않는 것처럼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소홀히 하면 잇몸 질환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소홀,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구강 건강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선택.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방문합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나 충치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마치 숨어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강검진처럼 이러한 구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과 의사는 꼼꼼한 검진을 통해 잇몸 상태, 치아 상태, 구강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숨어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방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자동차 정기 점검처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구강 건강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아 관리,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마치 잘 지어진 집처럼 튼튼한 기초를 다지듯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꾸준한 노력은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올바른 칫솔질.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칫솔모가 다르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칫솔에 치약을 콩알 크기로 묻혀 사용하고 손목의 힘을 완전히 빼고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닦습니다. 치아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꼼꼼하게 닦고 칫솔이 닿지 않는 어금니 안쪽이나 혀 뒷부분까지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칫솔질 시간은 2분 이상으로 충분히 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을 정해놓고 닦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칫솔질 후에는 칫솔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부드럽고 꼼꼼한 칫솔질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의 생활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치실은 잇몸 속까지 부드럽게 넣어 닦아주고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간격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잇몸이 건강해져 출혈이 줄어듭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어줍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을 청소하듯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소 치약과 구강 청결제 사용.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 항균 성분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칫솔질과 치실 사용 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구강 청결제만으로는 플라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구강 청결제 사용 시에는 제품 사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튼튼한 울타리처럼 불소 치약과 구강 청결제는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치과 검진 시에는 치과 의사에게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나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정기 건강 검진처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구강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강 건조증 관리. 침 분비량이 줄어 입안이 건조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이 없는 껌을 씹거나 인공 타액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충치나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변경이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듯 구강 건조증 관리는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틀니 관리.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매일 밤 틀니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틀니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해야 합니다. 틀니를 소독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여 구강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틀니 세척 시에는 틀니 전용 칫솔을 사용하고 치약은 틀니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틀니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잇몸 상태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틀니가 불편하거나 헐거워지면 즉시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잘 관리된 가구처럼 틀니 관리 또한 소홀히 하면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은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므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건강한 식단처럼 균형 잡힌 식습관은 구강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연. 흡연은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고 구강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잇몸 조직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잇몸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 치아 변색과 구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금연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독극물처럼 흡연은 구강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구강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밝은 햇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과 의사와의 소통.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의사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궁금증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줄 것입니다. 마치 믿을 수 있는 조언자처럼 치과 의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여정. 노년의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몇 개를 더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치아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주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선사합니다. 77세 김 여사처럼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강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은 분명 값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치아와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꾼 정원처럼 여러분의 구강 건강도 꾸준한 노력으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